넘어가셔서 자료 2번 별표시. 자료 2번 문제 여러 번 푸셔봐야 돼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한국의 20년 과세기간 자료이다. 오른쪽에 물음 2를 보시면요. 이익이 확정신고 시 매입세 공제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래요. 세금계산 수치분, 신카, 의제 매입세, 그 다음에 과세사업 전환, 불공제 매입세,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분, 그 다음에 차가감 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의제 매입 공제율 주어져 있고요. 한도는 고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신고서 양식과 유사하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좋았던 건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데 표의 내용을 보시면 과일 판매 사업은 면세예요. 과일 통조림은 과세예요. 부동산 임대업도 요 문제에서는 과세예요. 업종이 세 가지예요. 업종이 세 가지. 이렇게 업종 세 가지 나온 문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공통 매입세액은 3업종의 공통으로 사용해서 실질기속이 분별명할 수 있고 어떤 공통 매입세액은 과일 판매와 통조림에만 공통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이제 안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례에서는 요 즉부터만 볼게요. 즉 사업자별로 전체 공통 매입세액을 전체 사업의 해당 과세간의 총분의 면세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세사업, 특정 과세사업과 특정 면세사업 등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특정 관련된 사업 부분에 해당 과세인의 총분의 면세로 안분하셔야 된다. 그렇게 업종별로 매출액을 안분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3개의 공통으로 쓰면 3개, 2개의 공통으로 쓰면 2개 가지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고 그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복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시험에 또 나왔을 때 알면서도 틀려요, 이거는. 그래서 문제풀이에 그 스킬을 많이 기르셔야 된다. 그리고 세금 계산 수치분 매입세액이 예정신고분이랑 과세기간 최종 3개월분으로 나와 있었고 이거 어제 봤던 회계사 기출문제랑 지금 유사하죠. 예정신고시 매입한 거 확정신고시 정산해야겠다는 느낌 확 들어야 돼요. 공통매입세액에. 근데 회계사는 그거까지 나왔었죠. 단기 매입, 단기 매각까지 있었잖아요. 단기 매입, 단기 매각한 건 직전. 근데 단기 그냥 매입한 건 해당.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2점엔요 신카 수치분이 있고요. 4점에는요 트럭을 구입해서 과일 판매에 사용하던 중 과일 통조림 사업에도 공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세 전환시 매입세 공제가 있고요. 5점에는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6점에는 예정 신고 잘했대요. 세부담 최소화했대요. 이렇게 훑고 문제 접근해야 돼요. 오늘 문제 접근만 알았죠. 왼쪽에 첫 번째 줄 읽고요. 겸용사업자인 거 파악한 다음에 물음 보고요. 물음 보고요. 자료 1, 2, 3, 4, 5 가볍게 훑고요. 문제 들어가야 돼요. 그 훈련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를 겸용한 후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훑고 보시는 훑도. 물음 보고 이런 칸이 있었구나. 그럼 왼쪽에서 이미 한번 훑으면서 꽤 힌트를 얻었단 말이에요. 과세 전환 있고 의제 매입세액 있고 신카 이런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세금계산 수치분은 2,400만 원 그냥 총액법으로 다 적고요. 이런 거 틀리면 이제 큰일 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수는 아까 3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과일 판매 사업과 통조림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모품 매입세 50만 원 있고요. 2번은 과일 판매 사업, 과일 통조림 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의 매입세 1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업종이 동그라미 1번은 두 업종에 사용하는 공통 매입세액이고 동그라미 2번의 비품 세 업종에 사용하는 공통 매입세액이니까 안분 기준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바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이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분의 신고서 양식을 보시면 공제되는 매입세액만 적어야 되잖아요. 얘는 이제 순액법 논리고 세금에서는 총액으로 적었다 여기 불공제로 하잖아요. 근데 공통 매입세 이렇게 비품 같은 이런 감가상각 자산은 이제 실무 프로그램이나 실무 방법은 감가상각 자산은 재계산을 해야 되고 감가상각 자산은 폐업했을 때 폐업시 잔존재와 간주시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총액법을 쓰긴 해요. 신고서 양식만 본다면 순액법이 맞아요. 얘도 순액법이 맞아요. 신고서 양식만 본다면. 근데 또 실무 처리는 총분의 불공제로 빼요. 총분의 또 불공제로 빼요.
그래서 사실 뭘로 써도 정답이 맞아요. 사실 뭘로 써도 정답이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뭘로 답을 쓸지가 굉장히 좀 모호한 주제인데 작년에도 이게 그 시험에 나왔는데 둘 다 정답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둘 다 정답 처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조문에서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카가 순액법을 원래는 쓰지만 순액법으로 쓰지만 공통 매입세 감가상각자산은 총액법으로 쓴다가 이제 실무태도예요. 실무태도. 근데 이제 수험가에서는 신카를 다 공제만 넣는다. 이렇게도 사실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둘 다 일단 맞다.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그래서 일단 공제되는 것만 적어보면요. 만약에 공제되는 것만 넘어보면 얘 좀 해설 좀 가볼까요? 왜냐면 해설을 오타이스 좀 바꿔주세요. 얘 오타 있더라고요. 지금 5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50만원짜리는 과일 판매와 통조림 사업에 공통 사용하기 때문에 그 둘의 6개월치 매출액을 쓰셔야 돼요. 그 둘의 6개월치. 그럼 1점으로 올라가서 145.8 플러스 340.2 해서 해설에 486이라고 안 나와있죠. 486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합계액이 486이에요. 486. 요 분모 금액이 지금 6억으로 나 있을 거예요. 그죠? 해설에 6억으로 나 있지 말고 486으로 바꿔주시고 분자 금액은 공제되는 걸 넣기 때문에 맞아요. 340.2. 그럼 옆에 답도 틀려요. 옆에 20 얼마가 아니라 35만 원으로 해야 돼요. 35만 원. 35만 원. 근데 총 답은 또 잘 맞았어요. 총 답은 요것만 이제 틀리고 총 답에 111만 뭐 7천 원인가 있죠. 그거는 맞아요. 그건 또 맞아요. 그건 맞고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것만 해서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다시 이제 앞쪽으로 오세요. 문제풀이 122페이지로.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안분하는 거. 지금 100만원 3업종이죠. 그래서 6개월치 6억분의 과세 340.2 플러스 부동산 임대업 114 이렇게. 그럼 이게 75만 7천원 이렇게 나오고 합계액이 1107 이렇게. 그래서 요 풀이는 공제되는 걸 일단 넣어놨어요. 공제되는 걸 넣어놨어요. 이제 총액으로 놓고 밑으로 빼도 크게 이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얘는 좀 바꿔주세요. 그렇죠? 얘를 이제 얘를 486이 아니라 6억으로 적혀져 있어서 25만 8천인가 잘못 적혀져 있는데 걔를 좀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가볼게요. 의제 매입세. 아까 5점에 있었죠. 과일 판매와 통조림 사업에 사용될 과일의 매입과 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해요. 집중되는 법인 아니라 특례 적용하지 마시고요. 기초 재고는 없대요. 지금 예정 신고 매입분이 있고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매입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셔야 돼요. 정산. 6개월치 계산해서 3개월치 빼야 돼요. 근데 한도를 구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1개월부터 6개월. 6개월치 계산해서 3개월치 빼야 돼요. 그럼 7월 1일부터 9월 31일에 8,064만원을 매입했는데 그거를 어디다 썼냐면 입고한 게 그만큼의 출고가 이제 쓴 거죠. 과일 판매에 3천만원, 과일 통조림에 4,100, 기말에 700만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예정 신고분을 먼저 이렇게 또 구해보세요. 자료 순서대로. 그럼 과연 4월 25일에는 이재 매입세액 어떻게 신고했을까? 8,064만원 중에 과일 판매로 사용한 3,250은 면세를 면세했었기 때문에 공제 못 받고 통조림 원료에 사용한 4,114만원이랑 9월 30 이거 날짜를 좀 잘못 썼구나. 7월 달부터 12월이 되겠구나. 7월부터 9월이 되겠고 기말에 남아있는 700만원은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부동산 임대 사업은 의제 매입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이죠. 그래서 과일 판매 사업과 통조리 사업 두 개 합계액인 145.8 플러스 340.2에 과세 공급가액 340.2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예정 신고 시 받았던 의제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6개월치는요, 이제 6개월치 매입분은 내가 과일 통조림 원료로 사용한 4,114만원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10월 달에 지금 산 700만 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월 달에 산 700만 원과 700만 원은 기초 재고액이기 때문에 9월 30일 기말 재고액이 올라온 거죠. 그거잖아요. 9월 30일 기말 재고가 10월 1일 기초 재고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분기별로 자료 해석이. 그 700만 원과 111.26이 합쳐져서 118.26이 되겠죠. 118.26. 굳이 따지면 이거에 대한 사용 내역이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기간의 기초 재고는 판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4180, 66.96, 9.5 세 개 합해보면 이 숫자가 나와야 돼요. 딱 이 숫자가 맞아야 돼요. 128.26이랑 딱 일치해야 돼요. 이런 자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128.16을 어디다 썼냐면요. 과일 판매로 4180 이거 면세 썼으니까 땡이고요. 66.96을 과세 사업에 썼고요. 그 다음 기말재고 950만원이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이걸 공통매입세 안분규정 준용하면 6개월치로 안분을 하셔야 돼요. 6개월치. 지금 6개월치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다시 위쪽 자료로 올라가서요. 아까 이거를 잘못했구나 내가. 오씨, 자료가 어렵죠.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는 예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62.5 플러스 132.812호 이렇게 3개월치로 안분해야 되죠. 이때 3개월치로 안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32.812호 이렇게 됐어야 됐네. 그죠? 어쩐지 좀 이상했어. 요거 이제 숫자 감각 보이면 아까 486분의 340.2 이게 6개월치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어우 어렵다. 거기서 102분의 2 요게 이제 102분의 2 해서 요렇게 빠지면 되겠네. 6개월치에서 3개월치 빼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예정신고는 예정신고 기간 매출액을 안분을 해야 되는데 3업종일 때는 의제매입사 관련과 무관한 매출액은 빼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문제 5점의 첫 번째 줄도 과일 판매 사업과 통조림 사업에 사용될 이라고 업종의 구분을 또 정확히 해줬죠. 정확히 해줬잖아요. 이런 느낌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런 느낌. 문구를 이제 뭔가 의미 없이 써있는 문구가 거의 없어요. 함정으로 써있는 문구는 있을지언정 의미 없는 문구를 쓰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사실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지금은 제가 빠른 풀이 때문에 문제에 필요한 것만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진짜 빠르게 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6개월치로 안분을 한다. 그리고 요 자료 표 해석 능력 잘 보셔야 돼요. 표 해석 능력.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됐죠. 지금 요 표에서 요렇게 지금 요 세 가지가 공제되는 걸로 갔죠. 과일 통조림 원료에 사용한 4,114만원, 과일 통조림 원료에 사용 6,696만원, 그 다음 요 기말 저거분 중에 안분한 거. 요렇게 세 가지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과세사업 전환은 쉬우니까 풀어보시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밖에 없어 쉬운데 양가로 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양가로 6번. 공통매입세액 등 면세사업 등분을 볼 거예요.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분. 그럼 왼쪽에서 이점을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샵 1에 공통매입세액은 과일 판매 통조림 부동산 임대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질기속을 확인할 수 없다. 지금 3업종 공통매입세액이다 라고 단서를 잘 적어놨어요. 그리고 확정신고 시 면세사업 등분을 물어봤으니까 항상 규정대로 정산부터 이렇게 푸시라고 했죠. 정산. 지금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이 있고 확정신고를 물어봤으면 이 정산부터 따로 구하시는 거예요. 정산부터. 그럼 500만원을 6개월치 3업종 6억분의 면세 145.8 요거 지금 6개월치 구한 거잖아요. 6개월치. 근데 예정신고 때 얼마 받았겠죠? 예정신고 때는 500만원 곱하기 3개월치가 합계 그래도 좋네. 2억 5천. 면세가 과일 판매 사업 62점. 요 금액이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것이다. 정산이. 이 정산부터 따로 구하시는 거예요. 정산부터 따로. 그럼 이게 125만 원이 나와가지고요. 마이너스 3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의 의미까지도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 면세 비율이랑 요 면세 비율을 직접 계산해 보면 지금 면세 비율이 줄어든 것 같아요. 면세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불공제에서 이게 차감된 거죠. 불공제 매입세에서 차감된 거예요. 면세 비율이 줄었으니까. 면세 비율이 줄었으니까 공제되는 금액은 커졌을 것이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본, 이게 불공제잖아요. 넓게는 불공제에서 빼기가 되는 거죠. 불공제에서 빼기. 이 빼기의 의미는 면세 비율이 줄었음을 의미해요. 면세 비율이 줄었음. 그래서 이 비율과 이 비율을 계산기 직접 쳐보시면 줄었다에 줄었다. 그래서 정산을 구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매입한 400만 원은 정상 규정이 아니라 확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억 분의 면세 145.8. 근데 이게 이제 수험과 답안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첫 번째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게, 지금 이게 어차피 지금 같이 비율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묶어서 답안지를 쓰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5 더하기 4 곱하기 60분의 145.8 빼기 125. 이렇게 써도 답은 같죠. 이렇게 써도 답은 같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풀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규정이 다른 거니까, 사실은 규정이. 하나는 예정신고를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과정이고, 요 400만 원은 확정신고 시 매입한 거니까 원리 원칙대로의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본을 구한 것이다요. 이렇게 따로 푸시라는 거예요. 따로, 처음에 따로. 근데 회계사에서는 여기 3번까지 있었죠. 왜 있었죠? 단기 매입, 단기 매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걔는 직전 비율로 안무를 했었잖아요. 직전 비율까지 안무를 했었잖아요. 회계사 기출에서는. 어제 푼 회계사 기출에서는.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고요. 얘는 3업종이어서 좀 이제 매출액 안분하는 게 좀 어려웠다. 매출액 안분하는 게 어려웠다. 나머지는 이제 할만해요. 나머지 할만해요. 과세전환도 잠깐 봐야겠다. 과세전환은 왜 보시냐면요. 왼쪽에 4점. 트럭을 19년 4월 10일에 구입을 해서 매입세액을 300만 원인데 과일 판매 사업에 사용해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됐을 거예요. 근데 11월 25일부터 통조림 사업에도 공통 사용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300만 원 곱하기 여기까지는 뭐 기본이고, 공통 사용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안분을 해야 되는데 얘도 부동산 임대업에도 썼다란 말 없죠. 면세 판매, 과일 판매에 쓰다가 통조림에도 공통 사용했다는 표현 때문에 요 두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안분을 하셔야 돼요. 이 관련 업종 매출액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486분의 340.2 이렇게 6억이 아니라 이런 문구들로 꼭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문구들로. 그냥 외워서 486, 345.2가 아니라 문구가 이렇게 써져 있죠. 판매 사업에 사던 통조림에도 공동 썼다. 부동산 임대업은 안 썼다. 트럭이니까. 근데 상황만 봐도 트럭이 부동산 임대업에 필요할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공통 매입세액으로 항상 잘 출제되는 게 뭐냐면 전기료예요. 전기료. 내가 1층은 판매, 2층은 통조림, 3층은 부동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는 3업종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이에요. 3업종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이렇게 3업종 나왔을 때는 자료 해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다 알아도 실수하고 틀리는 부분이고, 빨리 푸는 게 또 세무사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이거 짧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봐요. 엄청 문제 잘 냈다라고 봐요.